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처리 기사 실기 핵심 이론 4장 서버 프로그램 구현 두 번째 시간 공통 모듈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공통 모듈 구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듈이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큰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단위, 그러니까 작게 독립한 또는 크게 독립한 어, 하나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모듈로 작은 모듈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또는 이제 뭐 큰 형태로 이렇게 또 독립될 수도 있죠. 독립되어 있는 어,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듈화를 통해서 분리된 시스템의 각 기능들로 이제 서브 프로그램, 서브 루틴, 소프트웨어 내의 단위 프로그램, 작업 단위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전체 큰 시스템의 어떤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또는 이게 최소 단위의 어떤 서브 프로그램, 서브 루틴 또는 소프트웨어 작은 단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모듈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A 모듈과 또 B 모듈은 서로 간에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능이 겹쳐 있거나 중복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듈 내부에는 그 모듈을 하나로 통합하는 수많은 조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은 단독으로 컴파일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모듈은 그냥 소프트웨어의 어떤 작은 뭐 함수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은 그것 하나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파일이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컴파일이 돼야 되고 재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키워드는 또 따로 써드릴게요. 모듈의 특징, 독립성, 그 다음에 단독 컴파일, 그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한 단위를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성이 높은 모듈일수록 모듈 수정 시에 다른 모듈들의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오류가 발생 시에도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독립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 기능 하나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류가 발생해도 쉽게 그 모듈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와 응집도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와 응집도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의 결합도가 모듈의 독립성이 좋게 하려고 한다면 독립성을 높이려면 모듈의 결합도는 약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약하게. 응집도는 강하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의 크기는 작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 부분에 있어서 측정 단위는 결합도와 응집도, 그 결합도와 응집도의
내용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화의 개념 및 기법 살펴보겠습니다. 모듈화의 개념 및 기법.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복잡한 시스템의 수정, 재사용,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기능 단위의 모듈로 분해하는 설계 및 구현 기법이다. 그래서 모듈화를 한다는 것은 모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듈의 특성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과정.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복잡한 시스템의 수정, 재사용,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모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위 모듈로 분해하는 그래서 이런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 단위의 모듈로 분해하는 설계 및 구현 기법을 뭐라 그런다? 모듈화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이걸 의미하는 키워드를 써라. 그러면 모듈화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복잡한 시스템의 수정, 재사용, 유지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기능 단위의 모듈로 기능 단위 이게 중요합니다. 기능 단위의 모듈로 분해하는 설계 또는 기법, 설계 및 구현 기법을 모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살펴볼게요. 루틴이라는 것이 있고요. 메인 루틴, 서브 루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루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용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 루틴이라는 것을 이제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긴 한데 일단 루틴이라는 것은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동작을 또는 동일한 어떤 프로세스를 절차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이런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기능을 분할하고 추상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통 컴포넌트 구현 기법을 루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루틴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기능을 분할하고 추상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통 컴포넌트 구현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컴포넌트 구현 기법, 루틴. 자, 그 다음에 메인 루틴과 서브 루틴이 있는데요. 메인 루틴은 프로그램의 주요한 부분이고 전체의 개략적인 동작 절차를 표시하도록 하도록 만들어진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루틴은 전체의 주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모듈이다. 이렇게 루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브 루틴은 이제 메인 루틴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되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짜면 메인 루틴의 메인 함수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어떤 A, B, C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 B, C 함수는 서브 루틴으로 별도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호출해서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서브 루틴이라고 합니다. 자, 공통 모듈 구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통 모듈. 그래서 앞에 이제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들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쓰는 모듈들 중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모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듈 중에서 사용 횟수, 그러니까 참조하는 횟수가 많은 그런 공통 모듈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 모듈은 이제 구현을 하면 할수록 공통적으로 구현을 해놓으면 어떤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기능을 분할하고 추상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통 컴포넌트 구현 기법이다.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공통 모듈 구현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여기 이제 설명드린 거 이제 기능을 분할하고 추상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리고 성능 향상과 또 뭐죠? 유지 보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능도 향상시키고 유지 보수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 모듈 구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 컴포넌트 구현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터페이스 모듈,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근 모듈 등은 공통 모듈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듈 간의 결합도는 줄이고 응집도는 높인 공통 모듈 구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모듈은 공통의 모듈이라는 것은 자주 사용되는 모듈이라는 거죠. 뭐 로그인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로그인은 여러 가지 처음 페이지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뭐 공통 모듈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메일 발송하기, 뭐 이런 공유하기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 모듈로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 모듈은 인터페이스 모듈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 모듈 같은 거는 내부에서 쓰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모듈 같은 거는 공통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 모듈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간의 결합도, 아까 이제 앞에 이 모듈의 어떤 특징, 독립성, 그다음에 성능, 어떤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합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고 그랬고요.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높인 공통 모듈을 구현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 모듈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듈 개수별 비용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 노력이라는 것이 왼쪽 Y축에 있고 모듈의 개수가 X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듈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모듈을 어떤 독립성을 위해서 또는 단위 모듈을 세분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듈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터페이스 노력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모듈 통합 비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모듈과 모듈 간에. 그러니까 원래 모듈이 이렇게 3개 있는 것과 또는 모듈이 5개 있는 것과 서로 인터페이스 하는 경로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경로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로 했을 때 하고 경로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경로 하나하나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듈을 이렇게 통합할 때 경로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3개로 했을 때 하고 5개로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 노력은 높아지는 거예요. 모듈 통합 비용.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노력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의 수가 증가할수록 프로그램 비용 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비용과 노력은 모듈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모듈 개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 단위 하나가 모듈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듈의 그 단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프로그램 그 모듈 개발 비용 자체가 그 모듈 그 하나 자체는 비용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늘어지죠. 모듈이 크지 않고 작아지니까 모듈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 모듈 하나당의 개발 비용 노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통합 비용은 올라가지만 모듈 개발 자체 작은 모듈 개발 비용은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반비례하는 그래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절충안이 필요한 것이죠. 인터페이스 비용은 올라가고 모듈 개발 비용은 낮아지는데 그 중간에 최소 비용을 찾아야 되겠죠. 그쵸? 어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 만드는데 비용은 낮지만 이 끝으로 가면요. 이쪽 여기서 인터페이스 노력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모듈이 몇 개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 하나 자체를 만드는 거는 비용이 크고 인터페이스는 작고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 크로스되는 부분, 크로스되는 부분, 요 영역, 요 최소 비용 영역은 요 가운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되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비용 노력을 줄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쪽 가장 낮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인터페이스 비용도 낮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하나 개발하는 비용도 낮은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최소 비용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모듈을 만들 때는 모듈을 너무 작게 쪼개서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문제고 인터페이스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모듈 하나당의 크기도 너무 커지면 또 비용이 마찬가지로 높아지니까 그거 중간에서 절충을 해서 비용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최소 비용이 발생된다. 자,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은 필기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실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아까 이제 공통 모듈의 성능 또 어떤 특징으로서 또는 측정 도구로서 결합도와 응집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듈의 응집도와 결합도는 어떻게 하면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느냐 또는 그 모듈의 어떤 성능을 독립성을 높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응집도 먼저 보겠습니다. 응집도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모듈 자체의 어떤 독립성이 강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듈 안에 있는 기능들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 기능으로 이렇게 응집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의미하는 거고 모듈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연관 정보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연관 정도입니다. 연관 정도 어떻게 하니? 연관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모듈 안에 그것들이 어떤 연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연관 정도가 되게 긴밀하고 응집이 돼 있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운립 개념의 확장 개념으로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응집도가 높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것은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기능으로 1대1로 매핑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응집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응집도의 품질이 좋은 거는 밑에예요. 그래서 응집도가 여기 높은 게 좋은 품질이고 그러니까 응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품질이고 응집도가 낮을수록 나쁜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집도의 어떤 정도예요. 정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외우시면 좋은데요. 우선 이 순서를 다 쓰라고 하는 경우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그 응집도 정도에 따라서 내용에 매칭하는 설명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외우실 때는 필기시험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 응집도가 낮은 것부터 해서 높은 걸로 밑으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해서 앞자만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우, 논, 시, 절, 통, 순, 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우, 논, 시, 절, 통, 순, 기 이렇게 앞자만 따서 외워서 응집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으로 우논 시절 통순기 이렇게 외우시면 입에 딱딱 이렇게 감기죠. 잘 이렇게 착착 입에 잘 적응이 되니까 외워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연적, 논리적, 시간적, 절차적, 통신적, 그다음에 순차적, 기능적 이렇게 응집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그 응집도별로 설명을 키워드를 매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우연적 응집도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가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적이다라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무슨 연관 관계가 전혀 없다. 개연성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성은 그 모듈 내부의 각 구현 요소가 연관성이 아예 없다. 이럴 때는 뭐다? 우연적. 그래서 응집도가 낮은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응집도라는 거는 다 그 기능 안에 있는 요소들 간에 연관성이 아주 깊어야 되는 건데. 자, 그다음에 논리적 응집도는 그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에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이 한 모듈에 처리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안에 어떤 모듈 안에 요소들이 아주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어떤 처리 요소들이 특정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이 한 모듈에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떤 특정 형태나 유사한 성격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근데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를 논리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시간적 응집도는 말 그대로 연관된 기능이라기보다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활동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요소들이 시간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처리되는 거,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시간적 응집도다. 그래서 논리적인 거는 유사한 성격이나 또는 특정 형태로 분류되어서 처리되는 거를 논리적인 거. 시간적인 거는 특정 시간에 따라서 처리되는 거. 절차적인 거는 모듈의 다수의 관련 기능이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거. 이럴 때는 절차적 응집도입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그다음 통신적이라는 거는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들이 모여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떤 기능과 여기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이 요소가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이 있고 여기 출력이 있으면 이 출력이 또다시 어떤 요소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출력이 있고 요소 입력이 있으면 여기 출력으로 나온 어떤 자료가 어떤 다른 요소의 입력으로 전달되는 이런 이런 과정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모여 있으면 이거를 통신적 응집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순차적 응집도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순차적으로 응집도라는 것은 앞에 이제 절차적인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듈 구성 요소들이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능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응집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시퀀스 앞에는 프로시저럴이라는 건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순차적이라는 거는 순차적이나 시퀀스적이나 이렇게 모듈 내 한 활동으로부터 다른 나온 출력 값을 다른 활동이 사용할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좀 약간 혼선이 있었네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통신적 음직도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모여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일한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동일한 입력과 어떤
동일한 어떤 자료의 입력 어떤 자료가 입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자료가 들어오는 게 있겠죠.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곳으로부터 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동일한 어떤 입력과 출력을 사용해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값의 입력과 동일한 값의 출력이 다른 기능들을 하게 하는 거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들이 통신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통신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료가 가고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오고 가고 이렇게 통신되는 것 같은 기능 거죠. 그래서 다른 기능들이 서로 통신하는 그런 것들을 통신적 응집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 응집도는 모듈 내의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다른 활동이 사용하는 경우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순차적인 게. 그래서 A라는 어떤 요소에서 나온 출력값을 여기서 출력이 되면 어떤 B에서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있는 것이 순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 여기서 보시면 이 설명들이 보면 응집도가 낮은 것부터 해서 높아지는 순으로 쭉 내려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연적인 거는 연관이 아예 없는 거고 논리적인 거는 어떤 기능 간에 뭐 무슨 서로 주고받는 거 이런 것도 없지만 어떤 유사한 성격들이 모여 있는 거고 시간적인 거는 시간 처리에 따라서 동작하는 거고 절차적인 거는 그 어떤 기능들이 절차적으로 움직여 시간적인 거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절차적인 거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프로시저하게 그 기능들이 동작하는 거고 통신적인 거는 서로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내용들을 쭉 들어보시면 결국에는 응집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서로 요소 간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성이 논리적인 것, 시간적, 절차적, 통신적, 순차적 이렇게 서로 간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인 것도 보면은 서로 데이터가 나가는 게 있고 인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A와 B 간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능적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부의 이제 기능 요소들이 어떤 한 개의 어떤 기능으로 수렴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합도가 있는데 이 결합도는 아까 이제 응집도는 모듈 내의 어떤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모듈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모듈과의 연관도와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과 모듈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관계 정도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인데 결합도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이제 제가 응집도가 낮은 거부터 높은 걸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결합도가 낮은 거부터 높은 걸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응집도는 낮은 게 앞에서 보시면 응집도가 낮은 게 나쁜 거였고 여기 배드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굿이에요. 그렇죠? 집도가 높은 게 굿이고 근데 이제 결합도가 낮은 건 여기는 좋은 거예요. 굿이에요. 그렇죠? 결합도가 낮은 게 왜냐하면은 모듈과 모듈 간에는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합도가 낮아야 서로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 결합도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유형을 보면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해서 외워주시면 앞자만 따서 자스, 제, 외, 공,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스, 제, 외,
공, 네. 이렇게 외우시면 결합도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이렇게 외우시면 자스 제외 공내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입에 딱 어, 감기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료 결합도라는 거는 결합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어떤 모듈과 모듈 간의 서로 간의 관계성이 굉장히 어, 연관성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료 결합도라는 거는 그 모듈과 모듈 간의 관계성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거로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특정 인터페이스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A 모듈과 B 모듈 간의 관계성은 여기 인터페이스의 한 통로, 하나의 어떤 인터페이스로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래서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게 자료 결합도예요. 그게 이제 그런 형태의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자료 결합도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탬프 결합도라는 거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뭔가 데이터가 전달되는 건데 앞에는 순수하게 데이터만 전달되는 건데 스탬프 같은 경우는 배열이나 객체나 구조 이렇게 덩어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집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 스탬프 결합도.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는 단순 처리할 대상값만 전달. 위에 자료 결합도하고 스탬프는 어떤 값만 전달되는 건데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어 요소가 전달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함수 같은 거 로직 자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결합도 같은 경우는 이스터널 커플링이라는 건 두 개의 모듈이 외부에서 도입된 데이터 포맷, 통신 프로토콜,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합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합할 어떤 모듈 간에 값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앞에는 이제 제어 결합도는 어떤 제어 요소까지 어떤 동작 요소까지 전달하는 거였는데 외부 결합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모듈이 외부에서 도입된 어떤 뭐 데이터 포맷이라든가 통신 프로토콜이라든가 어떤 그 속성들이나 인터페이스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통째로 이제 연관 공통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어떤 특정 데이터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역 변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라고 해서 뭐 A 값이라고 뭐 A, B, C라는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서도 가져가 쓰고 여기서도 가져가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 결합도가 돼 버리면 전역 변수를 갱신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상호작용하게 되면 결합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 결합도는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아예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아예 데이터 자체를 여기에 어떤 C라는 변수 값을 아예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내용 결합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결합도가 제일 어떤 거예요? 결합도가 제일 높아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A하고 B에 있는 거가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B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직접 가져다 쓰는 거죠. 내부에 있는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뭐 데이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함수 자체를 그냥 통째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직접 바로 접근해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도가 낮은 거는 서로 간에 어떤 뭐라 그럴까 보안이나 그다음에 모듈화나 또는 캡슐링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안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모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특정 통로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도가 낮은 거고 높은 거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자스, 제외, 공내 이렇게 외우시고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까지는 뭐예요? 서로 간에 어떤 직접 안에 있는 거를 직접 가져다 쓰는 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만 주고받는다, 또는 뭐 제어만 주고받는다, 또는 뭐 배열이나 뭐 이렇게 데이터의 덩어리를 주고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결합도 형태고, 밑에 외부 결합도하고 공통 결합도하고 내용 결합도까지는 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특정 모듈 간에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위에 자스제까지는 뭐 서로 결합 정도가 좀 낮은 거고, 밑에 외공내까지는 결합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안에 서로 다른 모듈 간에 서로 간에 있는 데이터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서로 그것을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통 모듈의 구현 대상 및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이제 3장의 서버 프로그램 구현 쪽에서 나오는 내용과 겹치는데, 일단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모듈의 구현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공통 모듈은 뭐 화면 모듈과 화면에 입력받는 데이터 처리하는 서비스 컴포넌트 또는 비즈니스 트랜잭션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을 공통 모듈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 구현에서 공통 모듈 구현은 상세 설계된 공통 모듈 환경 변수를 실제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통 모듈은 통합 구현에서 이제 공통 모듈 구현은 이제 상세 설계된 공통 모듈을 구현할 수도 있고, 이제 환경 변수 이런 것들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공통 모듈의 구현 절차에는 공통 모듈로는 뭐 DTO, VO, SQL, 뭐 DAO, 그다음에 서비스, 컨트롤, 화면 구현,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구현을 하게 되고요. 자, 밑에 이제 공통 모듈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는 보통 MVC 패턴으로 이제 개념으로 설계를 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건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의 웹 기반 서비스 개발 형태의 어떤 설명 위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MVC 할 때 여기 M은 모델, 뷰, 컨트롤러 약자예요.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로 이제 그러니까 공통 모듈 구현을 이제 하게 되죠. 어떤 시스템인 경우, 웹 기반 시스템인 경우에. 여기서 이제 DTO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프로세스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 회수하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다음 밸류 오브젝트라는 것은 간단한 엔티티를 의미하는 작은 객체 가변 클래스인 DTO와 달리 고정 클래스를 가지는 객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특정 테이블을 담고 있는 객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 클래스가 키워드고, 그 다음에 이제 DTO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변 클래스, 객체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객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특정 타입의 데이터베이스에 추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객체로 세부 내용의 노출 없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객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동작,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를 직접 접근하지 않고 중간에 가운데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가 DB가 있으면 그 사이를 직접 이렇게 통신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사이에 DAO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어떤 패키징 역할을 해주고 중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줘서 이 DB를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DB를 여기다 한번 담았다가 이거를 이쪽으로 앱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에 어떤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객체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이제 사용자 요청에 처리를 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로직으로 구현되고 DAO 클래스를 통해서 DB 연동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다. 서비스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서비스 실제 이제 요청 사항이 들어온 거를 로직으로 구현해 가지고 DAO 클래스를 통해서 DB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 수행하는 동작시키는 클래스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공통 모듈 구현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통 모듈 상세 설계를 하고요. 뭐 관리 대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통 모듈 담당자가 누구고 공통 모듈 기능을 확인한 다음에 상세 설계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서, 그다음 화면 설계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통 모듈 상세 설계 문서와 매핑된 공통 모듈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런 설계서에 있는 대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DOT, VO를 개발하고 구현하고 SQL문을 구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DAO를 구현하고 그다음 서비스 구현하고 컨트롤러 구현하고 표시, 화면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건 이제 그 웹 기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본적인 MVC 기반으로 해서 웹 기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서버 프로그램 구현 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모듈 테스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 기본적인 개념과 동일하고요. 공통 모듈 테스트를 위해서 보통은 이제 IDE라고 하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공통 모듈을 디버깅 할 수 있죠. 그래서 공통 모듈 테스트는 보통 이제 모듈 내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기법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테스트 쪽 이제 필기 시험 쪽 필기 내용에서도 배운 내용이고요. 화이트박스는 이제 실제 내부 구조나 동작을 검사하는 방식이고, 소스 코드를 보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뭐 메소드 기반 테스트는 공통 모듈 외부에 공개된 메소드를 기반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메소드에 서로 다른 파라미터 값을 호출하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화면 기반 테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자용 화면이 있을 경우에 화면 단위로 단위 모듈로 개발한 후에 화면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화면 기반 테스트는 이제 화면과 연결된 서비스, 비즈니스 컴포넌트 및 공통 컴포넌트를 한꺼번에 단위 테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사용자 시나리오에 따라서 공통 모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버하고 스톱은 또 이제 전에 필기 내용에서도 배웠던 내용인데요.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과 하위 모듈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테스트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것은 하위 모듈은 있는데 상위 모듈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테스트 스톱은 상위 모듈은 있지만 하위 모듈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해서 하는 테스트를 하는 기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테스트 드라이버는 이제 하위 모듈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모듈이 여기 어떻게 뭐 상위 모듈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하위 모듈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위 모듈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 위에 이제 위에 상위 모듈이 위에 없어요. 없는 경우는 위에 기능을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다가 가상의 테스트 드라이버를 이렇게 가상으로 설정해서 위의 기능을 이제 실제 상위 모듈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이고, 테스트 스톱이라는 거는 상위 모듈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상위에 있는 상위의 모듈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내려와서 하위 모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위에 바라봤을 때는 상위가 있지만, 그죠? 근데 하위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에는 가상으로 여기 이제 스톱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상으로
2장 공통 모듈 구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